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임종두입니다. 화요일장 어마어마했죠. 국내 증시의 흐름, 글쎄요, 윤정도만 그럴까요? 체감 온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지수의 하락률 대비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신뢰도 부분, 지난주 금요일날 강세를 떴던 그 흐름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하루가 되지 않았나,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요일 개장 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넋 놓고 계시면 안 되죠. 지금 기준에서요,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해서 주력주 제대로 다 이번에 물갈이 하시고 제대로 딱 편입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개장 전, 화요일 개장 전, 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종목군들 어떤 거요? 위메이드맥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교육용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변동성의 확장이 나왔죠. 자, 좋습니다. 변동성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아니고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주력주 딱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이런 단에서도 그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교육만 받으면 그래, 다 상한가 종목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과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로 개장 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개장 전 7시부터 9시까지, 8시까지, 그리고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부터 8시까지를 책임지는 윤정두입니다. 지금부터 50분 함께 할 텐데요, 전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오늘 노란 통에서 하루 종일 불기둥 잡아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차분하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은요, 어찌됐건 기업의 실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이에요? 금리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빅스텝에 대한 그 밖에 채권, 그리고 외환, 상품, 시대스 프리미엄, 전체 문제 없다고 매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부분.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이런 빅스텝이요.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17차례를 내리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저때 시장에 문제가 됐나? 아니죠. 폭등 랠리죠. 금리를 5.25%까지, 금리를 2.5%까지 들어 올려놨다고 해서 시장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죠. 물론 빅스텝 가파르게 올렸다. 그 부분은요, 경기를 살려내기 위한 처방전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내기 위한 처방전, 잡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올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강했다. 지금의 흐름에서 나스닥의 그 조정폭이 상당히 깊게 형성돼 있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폭락이 연출될 그 흐름으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그동안의 프리미엄이 좀 가파르게 빠져나가고 있다의 기준입니다. 다시금 금리 인상과 함께 성장주들의 흐름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가지십시오. 만약에 이게 어떤 진짜 엄청난 문제거리로 발생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수익률의 기준이 10년 만기 장기물이요, 경기가 둔화된다 하면 무너져 내리죠. 그런 가운데 단기 채권 금리의 강세, 역전되는 흐름, 그게 장단기 역전 현상이에요. 금리 기준에. 채권 금리가 장기도 오르고 단기도 흐름은 이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또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이 미국의 실질적인 문제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커요. 미국이
경기가 침체될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폭락을 해야죠. 달러화의 가치가 폭락을 해야죠. 언제처럼 리먼 브러더스 때죠.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강세를 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금리를 올리는데도 하락을 했죠. 약세를 띄었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니케이 쪽의 엔화 약세에 연동되어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일본의 엔화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달러 대비고 또 엔화의 약세 부분이 우리나라의 원 대비해서도 약세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가 유독 엔화의 강세와 약세를 띈다. 달러 인덱스는 엔화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이성적인 흐름이 아닌 이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판다고요? 원화가 더 약세를 띠면 외국인들이 판다고요? 아이고 참. 그럼 거꾸로 원화가 강세를 띠면 외국인이 삽니까? 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5년 7월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은 55조라고 그랬어요. 55조를 매도했습니다. 원화가 초강세를 띨 때. 환율에 대한 범위는 경제학 논리상 환차 있고 환차 손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분은 다소 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상품 가격이요.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된다면 이런 폭락이 연출이 돼야죠. 지금 그 폭락의 전조가 나오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마지막으로 CDS 프리미엄입니다.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 그 발행 기준에서의 금리. 그 금리가 지금 다소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700bp의 비이성적인 흐름으로 연동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요 바닥에서부터 이게 이제 지금 로그 차트입니다. 퍼센테이지 차트 로그 차트인데 저 바닥에서부터 이만큼이 올려지고 난 이후에 S&P 500 지수의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의 조정. 이게 언젠데요? 정확히 금리를 처음 인상을 2015년 12월 첫 금리 인상할 때 그때 기준에 S&P 500 지수의 조정폭은 얼마? 마이너스 15%였습니다. 이번에 요자락이 마이너스 15%였는데 추가적인 조정폭이 연출이 됐죠. S&P 500 지수가. 그래 18% 이상 19%까지 조정이 나온 겁니다. 19%까지. 이 저점이. 예? 근데 15%와 19%의 차이는 추가적인 랠리 이후의 조정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내려올 것이냐의 흐름입니다.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쉬어야죠. 쉬어가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실적에 대한 문제였다면 4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계속.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적에 대한 문제다. 넷플릭스의 폭락 그리고 그에 연동된 나스닥의 흐름. 근데 넷플릭스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테슬라나 아마존 대비해서 제한적인. 그렇게 되면서 영향력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면 테슬라의 폭락 4월 26일 날 트위터 인수한다는 기준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에서의 나스닥의 조정 3.95 거기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연동이 된 거죠. 마찬가지 아마존의 폭락 마찬가지로 4.17%의 급락. 인터넷 상거래 업체의 조정이 시작한 데 기준이 된 거죠. 미국의 나스닥 기준에. 거기에 또 누구예요? 월마트의 어닝 쇼크에 대한 폭락. 마찬가지로 미국의 나스닥 쪽의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4.73. 결론은 금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동된 부분이 제한적이다. 물론 그것이 연동돼서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나라 화요일날 조정에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요. 나우지수의 흐름이라든가 쭉 밀려 내려와 있죠. 그리고 S&P 500 지수 또 나스닥 지수 이에 반해서 독일 낙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국내 증시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2015년 이후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요. 잘 보시면 이게 언제예요? 우리나라 3012포인트 일대의 기준. 2015년 12월 말 종가 대비해서 유럽, 아시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갈 때
미국 증시는 엄청난 강도 있는 그 부분의 변동률이 좀 더 커져 있을 뿐이다. 그 부분의 변동률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거예요. 1월 저점을 훼손시킨 이후에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죠. 방어를 하고 있죠. 화요일 날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IT주들이 추풍낙엽으로 무너졌어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의 기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1시간 30분 후면은 개장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또 수요일이 힘차게 개장이 됩니다. 옥석 가리기 해서 제대로 된 수익 잡아가야죠. 시황 하나 제대로 읽으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거짓말쟁이들. 지금 LG화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요일 날 그 어려운 조정장에서 LG화학은 약보합으로. 바닥 대비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4월 26일 테슬라 그 관점에 2차 전지주들 바닥막 깨고 내려갈 때 46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거의 뭐 20%를 들어 올렸잖아요. 기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28%. 하이닉스 무너져 10월 대비해서 50% 들어 올린 이후에 눌림폭. 주력주 채워놓고요. 오늘 같은 날도 상한가 종목 잡아내야죠. 주력주 옥석 가리기로 채워놓고 오늘 같은 날 상한가 종목 잡아내야죠. 시황 부분이 아쉬운 분들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에서 얼굴 보고 함께 시황 공부하고 그때는 3시간 공부하니까 시황 공부하고 또 옥석 가리기 종목 잡아내고 또 지금 같은 장에서도 어찌됐건 교육용이 됐든 수익용이 됐든 상한가 종목 잡으셔야 되겠죠. 상한가 종목 잡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샵 3989 샵 3989 상한가 불기둥 샵 3989 윤정두 이렇게 들어오셔야죠. 그리고 QR코드 찍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하루 종일 윤정두와 함께 하셔야죠. 야간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셔야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옥석 가리기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국내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시가총액이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산하면 2,476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영업이익은요. 예상치가 255조입니다. 그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요. 합산을 해서 80조 수준입니다. 합산해서. 그러면 이 비중이 영업이익 비중이요. 거의 뭐 30%, 31%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20% 수준.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50% 들어 올려줘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의 기준에서 뭐 시가총액이 1위고 시가총액 3위여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2위 종목은 빼놨죠. 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도 내년까지도. 결론적으로 전체 전기전자 업종이 미치는 시장의 영향. 그 시장의 영향이 37% 비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다. 상당히 크다. 화요일 날도 20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빼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밀고 내려간 시장의 조정폭도 상당히 크죠. 10포인트를 끌고 내려갔어요. 삼성전자 혼자. 그리고 하이닉스 혼자서 끌고 내려간 게 4포인트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요. 못 움직이면 시장도 못 갑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시장도 무너져요. 근데 예전의 기준에 그러면 이들이 무조건 시장을 견인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요. 이들이 못 움직이면 못 갑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255조의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비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 80조 수준. 지금 영업이익 올해 예상치가 63조 5천억입니다. 삼성전자가. 80조 이상을 두 종목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비중이 말도 안 되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 저평가의 흐름. 삼성전자의 이 분기 실적, 연간 실적의 흐름. 지금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도 소폭의 가격 반발력을 갖고 있어요. 음봉으로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거 뭐 말이 됩니까? 하이닉스의 PER, PBR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PER, PBR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기준에서 예상하는 부분에 올해 예상치가 16조 8천억, 25조 수준의 전체 시장의 255조 수준의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대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7조 원 수준. 얼마예요? 얼마기는요.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의 7%를 하이닉스 혼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요. 시가총액은 그렇게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7억 2,800만 주 곱하기 현재가 80조 원 수준. 아우. 너무너무 저평가의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들여다본다. 지금 그나마도 이 당시에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 95,500원 그 기준 대비해서 주가는 그나마도 위에 있지 않느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나 저 당시나 똑같은 흐름이 됩니다. 시장이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이쪽의 흐름은 시장을 견인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주가 대비 50% 그러니까 17만 원, 18만 원 가 있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옥석 가리기 한다면서요. IT주입니다. 지금 삼성전기의 PER, PBR 더 밀려져 있어요. 사실 지금. 더 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성 부각되고 충분히 긍정적이다 해석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에 대한 조정, 심리적인 요인 그나마 삼성전기는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면 LG전자의 이 PER과 PBR 부분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에서 주가가 그냥 내려온 부분에 흐름이죠. 기술적으로는 접근 범위를 가져가기 많이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요. 가격적인 메리트로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IT 대형 사업 4개의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종목군들 나중에 꼭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동차의 기준은 그나마도 뭐라 그랬어요? 와, 고맙습니다. 기아의 경우는 더더욱 고맙습니다.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기아의 경우에 이런 흐름들, 저점 대비 28%씩 올라온 이러한 흐름들, 지금 고점 대비 밀려 있어서 22% 올라온 이 흐름들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기아의 지금의 PER이나 PBR이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어떨까라고 한다면 동등한 위치가 되버려요. 그럼 자동차와 IT의 기준에서 동등한 위치의 PER, PBR이라고 한다면 성장성의 가치 범위를 넣었을 때는요. IT 쪽이 우수하죠. 기아를 정리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IT와 플러스 자동차 플러스 그리고 LG화학 또 KB금융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의 기준에 LG화학 부분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만 잘 보시면 어때요?
이 바닥을 찍은 게 언제요? 4월 26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4월 27일 테슬라 폭락 나온 날. 트위터 인수 때문에 밀린 거지 펀더멘탈적인 내용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론은요? 그 흐름이 4월 27일 날 밀려 내려온 게 45만 원 수준까지 내려와요. 거기서 이번에 얼마 55만 원까지 올라오죠. 20%입니다. 시가총액 8위의 종목에서 20%의 가격 탄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는 금융지주사도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KB금융. 실적 상상 초월하죠. 금리를 올릴 때 가장 큰 수혜가 뭐라 그랬어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난다.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때문에 경기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기가 다소 부담스럽지만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감안했을 때 3개월 정도의 지표 눌림 이후에 실질적인 경기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나타나 줄 수 있다라는 게 윤정주의 의견이 아니고 경제학자분들의 논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추정하고 있고 그랬을 때 금리 인상의 효과 부분은 기술이 증가한다라는 쪽에 몰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금리가 1%의 금리가 그게 뭐 정점에 달하는 금리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6만 원 미만에서 지속적으로 좀 들여다본다라는 설정을 해드렸고 꽉 묶여서 못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딘 것 같고 힘겨운 흐름이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내 자산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이 지켜져야 나머지 종목군들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필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IT에서 스윙으로 놓고 보고 있는 LG노텍. 화요일날 아침에도 설명드렸잖아요. LG노텍.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죠. 왜 그럴까요? 실적. 마찬가지의 기준입니다. DBI텍. 상상을 초월하는 PER 5배? 실적 검증 끝났죠. 수급 들어오는 거 눈으로 다 확인됐죠. 그런데 시장의 조정 때문에 미끄러지고 눌려있는 폭? 기회죠. 마찬가지입니다. 후성 화요일 날도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시장 영향으로 눌린 폭. 동진세미캠이요? 역시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그 흐름 속에서 고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눌린 폭. 자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연동돼서의 흐름으로 미끄러졌다. 주성엔지니어링 시가총액 1조 미만으로 또 대덕전자 미끄러져 내려왔다.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신고가를 내주고 나서의 눌린 폭이에요. 누적 수급 실적 주성엔지니어링 마찬가지. 시가총액 1조 미만으로 밀고 내려간 폭의 흐름에서 실적은 일단 검증이 됐다. 다만 IT 종목군들의 자산가치 대비해서의 흐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경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을 때 BH 어때요? 지금 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그러니까 10MA의 이동평균선을 훼손시키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장에 IT 종목 기준에서도. 옥석 충분히 가리셔야 돼요. 알짜배기 핵심 종목만 탁탁탁 가지고 온 거예요. 시가총액 1위의 프리미엄, 무상증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 에코프로 BM의 주봉의 흐름입니다. 추세 범위가 나쁜가요? 시장의 영향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죠. 그 밖의 종목군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러한 과도한 조정폭. 실적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화공 분야, 비화공 분야 다. 또 이쪽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매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또 매집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한국항공우주.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 이슈가 많죠. 또 정부 정책의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화요일장에서도 여러분들께 신나게 흐름을 잡아드렸던 안내배 기준과 화요일장 제한적으로 늘렸잖아요. 변동성을 기존에 주던 상황 속에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적자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상치의 범위가. 그런데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흐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펀더멘탈 훼손이 있었죠. 원자력을 못 쓰고 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지 못하고 소매전기 말고요. 기업전기.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한국전력의 기준은 펀더멘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주봉의 흐름의 기준에서의 그 매직 시그널의 매수사인 부분. 상승 잉태 확인형의 흐름. 마찬가지 기준. 어떻게 되세요? 매직 시그널에서의 매수사인이 드디어 나와줄 수 있는 이 주봉의 흐름에서의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을 제대로 들여다보자. 제대로. 매수 사인이 어디서 나와주고 일시적인 매도 사인이 어디서 형성되어 줬는지.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전력의 추이 추세 범위를 장악형과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된 매수 신호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 신호는 누가 잡아준 거예요? 개인들이 아니죠. 외국인 기관들이 잡아준 거죠. 어떤 이유에서요?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 어떤 거요? 원자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 떠나갔던 외국인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뭐 15% 수준. 어휴. 그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또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는 정책의 변화, 실적의 변화. 이번 기회에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됩니다. 더디고 느리지만 IT, 자동차, 금융지주사, 그리고 LG와 한국전력 5가지의 업종군.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실적이 완벽히 뒷받침되고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업종군. 요 기준을 잡아 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고. 페이지부터 나오는 화요일 그 무서운 어려운 자 상한가 상상상 랠리, 상한가 상상상 랠리 그 종목들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이요. 샤 3989. 와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상한가 종목 또 잡아주세요. 샵 3989 문자 보내셔서 윤정두 그리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수요일날 하루 종일 윤정두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종목군 들여다본다 그랬죠? 씁쓸합니다. 주력주, 대형주에서 옥석 가리기에서 제대로 넣어놨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아가 바닥 대비 28% 올라왔다 할지라도 LG화학이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27일 바닥 찍고 20% 수준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하이닉스가 어렵긴 하지만 10월 대비해서 10월 저점 찍고 20% 이상 그래도 올라와 있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체감온도 안 좋잖아요. 그럴 때일수록요 주력주 제대로 잡아 놓으시고 그 주력주를 자꾸 매도하게끔 하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윤정두를 따라오셔서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변동성 종목은 여기 다 있잖아요. 유일 로보틱스 장중 상한가
위메이드맥스 월요일날 상한가, 화요일날 추가 폭등. 넥스트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 한국전력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PNT 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의 종목군들이에요. 22시 30분에 수요일날 22시 30분에도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또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도 함께 갑시다. 화요일날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린 것처럼 수요일날 어떻게 해요? 수요일날 개장 전 8시 50분 전후에 오늘장 공략주입니다.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화요일날 기준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한국전력, PNT, 그리고 KB금융. 1조 미만짜리에서는 류일 로보틱스 상한가, 맥스트, 유메이드맥스, 가온칩스.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태영맘님께서 아롱이님으로 바꾸셨어요. 필명을. 아롱이님의 맥스트에 대해서의 수익 범위. 이런 수익 범위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잡혀요? 자, 상승 장악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이거 상승 장악형 맞나요? PNT. 이거 상승 장악형 맞나요? 그러고 나서 상승 장악형이 뜨고 나서 짠 어떻게요? 폭등 랠리가 나왔죠. 이 흐름의 수익 범위들을 노란톡에 계시다가 함께 내셔야죠. 팔려다가 매도 신호가 안 나와서 가져갑니다. 교육의 힘.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상승 장악형 캔들이죠. 4대 천왕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선착순 딱 100명. 선착순 딱 100명. 4대 천왕 캔들 도서,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 한 권을 통째로 드립니다. 교육 종목은요. 이거 뭐 수익금입니까? 예를 들면 한 종목 한 주 이렇게 들어가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변동이 큰 종목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우리 주린열공 선생님께서도 가온칩스 월요일에도 가온칩스로 폭등 그 수익 다 잡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화요일에도 가온칩스 그 변동성 놓치지 않고 5%의 수익. 5월 11일 이후에 상한가 종목만 13번 나와 있어요. 그 상한가 종목. 거기에 예전에 여러분들께 129회차 3월 18일 날 유일 로보틱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 로보틱스 이 상한가에 대해서 그냥 설명드린 겁니까? 아니죠. 월요일 날도 이메이드맥스, 화요일 날도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상한가. 어떻게 이 상한가를 다 잡아갈 수 있느냐? 이 어려운 장에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다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도자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서 차익 실현할지 그런 내용들은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기준거래량에 대한 설명, 거기에 여러분들 선배분들, 문단님께서 자, 관련주는 이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을 또 야간에도 교육을 다 해드렸었죠. 거래량, 거래대금, 또 이슈 관련된 로봇 관련주입니다. 3월 달에 이미 더 이상 안 올려드려요. 4월 달에 삼성전자고 이렇게 한답니다의 기준. 그렇게 되면서 최근까지 어떤 거? 슈림 로봇 그냥 폭등.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이 어려운 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잘 놓고 보셨어야 돼요. 요 자락을. 상승익대 확인형의 요 자락의 흐름. 21,000원에 들어갔을 수 있는 자락이었고 지금 이 어려운 장에 24,300원이 된 거고 거래량 거래대금은 OMA 20여매를 훌쩍 넘겨준 기준입니다. 장중에 이러한 교육에 대한 기준점 설정해 드렸고 월봉 얼마 안 남았지만 뭐 장악형은 못 움직이겠습니까? 변동성에 대한 흐름을 가져갈 때 망치형의 기준의 흐름까지도 그대로 연동을 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오래간만에 첫 번째 거래량이 터져졌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래대금 최상위 20위안에 들어와 있는 수요일 날은 어떻게 될까요? 윤정도와 함께 가셔야죠. 수요일 날 이 종목의 기준에서 700만 주의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면 어떻게 된다?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10%의 변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상한가 종목
수요일에도 이런 상한가 종목 잡고 싶다. 샵 3989. 샵 3989. 지금 문자 보내세요. 뭐라고요? 윤정두. 불기둥. 샵 3989. 그리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토요일날 오프라인 1시에 토요일날 1시에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하셔야 되죠. 또 토요일 이전에 하루 종일 윤정도와 함께 수익 기준 잡아내셔야죠. 어떤 거 이런 교육 자료를 받으셔서 토요일날 오프라인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요. 동영상 교육 자료까지 추가로 선착순 100분께 나눠드립니다. 노란톡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강연해 이렇게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구상에 없는 이러한 캔들 도서 자료. 이 내용은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윤정두만이 쓰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실전투자대회 8번 우승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 이 도서 한 권을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의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또 받으실 분들만 28일 강연에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기 전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강연에 자료 주세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화요일에는 유일 로보티스의 상한가가 있었다면 월요일의 기준에서는 어땠어요? 월요일의 기준에서는 이런 뭐 상한가 랠리 쭉쭉쭉 연동된 가운데서 위메이드 맥스의 장중 상한가가 있었죠. 위메이드 맥스의 장중 상한가. 근데 이 위메이드 맥스의 장중 상한가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야기였어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변동성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위메이드 맥스가 장중 상한가가 왔으니까. 아롱이 선생님, 와,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맥스, 장중 상한가 들어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랜벨의 매매 법칙의 기준과 캔들에 대한 기준점의 교육을 이렇게 다 잡아드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해서 놓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랜벨의 매매 법칙입니다. 이 교육 자료를 받으시면 이게 금융투자협회에서 교육해드리는 자료, 이게 자격증 시험 보는 자료. 이걸 놓고 배우면 안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자료입니다. 이렇게 놓고 배우시면은 답이 안 나와요. 200일선을 기준으로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그랜벨의 매매 법칙의 기준을 설명을 20일선 기준으로 해놓고 그림은 이렇게 200일선 기준의 그림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지금 개장 전 선물로 이걸 다 잡아드립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만 위메이드 맥스처럼 월요일에 상한가 가는 종목, 유일 로보티스처럼 화요일에 상한가 가는 종목 다 잡아내죠. 응? 상한가 종목이 그립다고요? 윤정도와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이 상한가 종목이죠. 샵 3989. 불기둥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가 그냥 종목만 개장 초에 매직 개성이 탁 잡아서 올려드리는 순간 그 종목은 불기둥이 돼버려요. 그 매직 같은 일을 잡아내셔야 되잖아요. 응? 화요일 날 아침에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의 추가적인 폭등입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조금 전에 기준에 이 200일선의 기준이 있죠. 주가가 하락하는데 200일선은 상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조금 전에 보신 금융투자협회에서 잘못 그려놨다는 그림이 200일선 기준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이평선이 상향하는. 지금은 누가 200일선을 봅니까?
초록 색깔 선이 20일, 이게 10일선입니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뭐라 합니까? 거짓말쟁이들이 천일선을 봅시다. 뭐 하려고 천일선을 보나? 월봉을 보면 되지. 아우,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그 말장난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 그램들의 매매 법칙을 응용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처럼 전부 박스 그려드리고, 그럼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 박스 범위 내에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 다 잡아가셨다면 이제 여기서 뭐가 뜹니까? 상승익대 확인형. 조금 전에 배우신 그 캔들, 4대 천원 캔들, 상승익대 확인형. 그 자료 어떻게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셔야 이런 장대 양봉의 주봉에서의 흐름, 이제는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캔들의 크기가 1.5배에서 3배입니다. 300년 전에 혼마가 얘기 안 했던, 또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 이야기 안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매직 시그널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전거래일만 해도 이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었나요? 아니었죠. 이렇게 형성됐었나요? 아니었죠. 그럼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윤정도와 함께. 월요일날 상한가 가고 추가 폭등 나온 위메이드 맥스 같은 종목 주세요. 샵 3989 윤정도 불기둥. 화요일에도 또 수요일에도 상한가 주세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볼 종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볼 종목이 많은데 시간은 없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개장하자마자 또 수익 내시죠. 그죠? 노란톡에서 미리 교육 받으셔야죠. 지금 저희가 남은 시간은 7시 50분까지 뿐이 시간이 없잖아요. PNT. PNT. 여러분 선배분께서 상승 장악형이 맞나요? 라는 질문 주세요. 상승 장악형이 맞나요? 그러고 나서 짠! 상승 장악형 뜨고 그리고 나서 폭등입니다. 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이 장에서. 매도 신호가 아직 안 나와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상승 장악형이 맞나요? 라는. 화요일날 노란톡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잡아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매도 사인이 나옵니다. 하락 장악형의 반대가 상승 장악형이겠죠. 이것은 하락 장악형의 기준입니다. 매도 신호 나오면 매직 시그널의 매도 신호, 하락 장악형 그러한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동그라미를 쳐드렸는데 거래로 그려졌습니다. 중립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동그라미 쳐드리고 빨간색 박스를 쳐드렸을 때 거래가 수반되어 있다. 상승 장악 확인형의 OMA 20MA 거래까지 수반되어 있다. 이 4천원 캔들을 안 배우실 거예요? 조금 전에 상승익 때 확인형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4대천원 캔들을 딱 알고 계시면 이 매직 계산기가 탁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매직 시그널에서의
매수사인 범위. 아까 그랜벨의 매매 법칙 자료 받으셨잖아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장악형의 흐름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놓치지 않고 그 수익 범위를 다 이러한 흐름을 왜 놓치세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맥스트 어떻습니까? 맥스트 금요일 날 맥스트 상한가, 금요일 날 맥스트 상한가, 수요일 날도 상한가 종목 주세요. 샵 3989, 응? 샵 3989. 금요일에도 상한가 종목 주시고 월요일에도 상한가 종목 주시고 화요일에도 상한가 종목 주셨는데, 예? 지금의 기준에서 또 주면 안 되나요? 맥스트입니다. 금요일에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 나오고 장대 양봉. 평상시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수준의 캔들 수준이면 무난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이 맥스트의 흐름이 변동성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와 또 변동성 이후의 차익 실현 범위에서의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교육 자료를 통해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30분 봉의 기준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기준점 어떻게 되세요? 30분 봉의 기준점에서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이 나오고 거래가 수반되고, 거래가 없었잖아요. 수반되고의 흐름. 장 막판의 흐름입니다. 이때는 그렇다면 장 막판에 들여다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하루 쉬고 화요일 날 기준에서 개장부터 거래가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00억의 거래 대금이 되기 위해서는 700만 주의 거래량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700만 주의 거래량 여기서 터져주죠. 어떻게?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9시 10분에 70만 주, 10%. 9시 반에 20%, 140만 주. 10시까지 30%, 210만 주. 여기가 100만 주의 그 줄입니다. 210만 주의 흐름이 벌써 이미 터져줬다는 거예요. 210만 주의 흐름. 어디까지? 두 개의 칸에서. 여기서. 편입의 신호가 매직 시그널에서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요 줄 두 개 거드린 이 정점에서 매도의 신호, 꺾임과 크로스, 데드가 나오는데 왜 차익 실현을 못합니까? 그 흐름을 왜 못 가져가세요? 이제 거래가 수반된 이 흐름 속에서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 요 위치의 흐름, 요거를 왜 못 잡아내죠? 요 거래가 터져 있는 흐름을, 월봉 기준에 이 거래가 터져 있는 흐름을 맥스입니다. 왜 못 잡아가세요? 응? 왜 못 잡아가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샵 3989입니다. 샵 3989.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수요일 개장 전부터 불기둥 종목 미리 개장 전부터 들여다보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까지 아침 7시부터 7시 50분까지는 윤정두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는요. 노란톡 찍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불기둥 종목은요. 샵 3989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 강연에는요. 1시에 오프라인에서 진행합니다. 그때는 동영상 교육자료까지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저는요. 목요일 날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